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그래서 윤석열 탈당 선언했습니다. 뭐 이거 뭐 의미 없는 건데 오늘 하루 종일 뭐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뭐 간단하게 분석은 해드릴게요. 윤 전격 탈당 선언,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그래서 내일 이제 TV 토론회가 시작이 되는데 TV 토론회 때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요. TV 토론회 앞두고 특히 또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출당을 시켜야 본인이 선거운동 18일까지 최후 통첩을 어제 했잖아. 18일까지 윤석열 세 가지 문제, 윤석열 뭐 탈당 등등 해가지고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김문수가 입장을 내놔라. 이런 이제 요구도 했고, 그리고 지금 김문수가 아까 보시면 지금 자유통일당 뭐 홍준표는 하와이 가가지고 칼질하고 있고, 원래 그 영화 친구에서는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 하면서 막 지르는 건데, 이 홍준표는 하와이를 가서 막 지르고 있어요. 홍준표는 하와이 가서 지르고, 오늘도 저기 누굽니까 그 한동훈이 오늘도 유튜브 하더라고요. 15,000명. 야, 자 이게 머리숱이 없어도 저렇게 시청률이 높은데, 저는 이 많은 머리숱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1,500명 조금 넘었네. 1,600명. 열받더라고 오늘. 한동훈이 따위도 동접이 15,000이 나오는데, 이게 나는 뭔가 하는 이런 뭐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유튜브 또 틀어놓고 또 주절주절 대고 앉아 있더라고요. 뭐 잠깐 보고 말았는데, 어쨌건 뭐 한동훈이는 유튜브 틀어놓고 계속 찔러대고 있고, 한덕수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빅 텐트가 아니라 이제 빈 텐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김문수 주변에는 무슨 뭐 전광훈이, 조원진이, 자유통일당, 뭡니까?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이런 무슨 아스팔트 세력들만 남아있고, 뭐 이래가지고는 선거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윤석열이 이제 탈당 선언을 좀 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SNS에 글을 써서요.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 계속 뭔가 하겠다라는 얘기죠. 백의종군이 아니라 청의 투옥돼야지. 뭘 백의종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위장 탈당이라는 거예요. 탈당을 하면 정치에서 손을 떼야지. 이제는 대통령까지 했고 감옥 가야 될 사람이 탈당을 하면서 백의종군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계급장은 떼되 본인이 할 일은 그냥 하겠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거는 계급장도 아니죠. 뭐 저기 당원증만 떼는 거지. 당원증만 떼놓고 원래 하고 있던 일은 계속 하겠다. 지금 뒤에서 계속 뭔가 쑤셔대겠다, 들쑤셔대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만 탈당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당에 계속 관여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이다.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본인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뛴다는 얘기예요. 김문수보다 내가 더 열망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번 대선에 무슨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운명이 걸려있는 거죠. 지 운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지 운명이. 이번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면은 윤석열은 영원히 나락을 가는 거지. 그러면서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가 상당히 본인 때문에 남처한 상황에 놓여 있고 뭐 정광훈, 조원진 외에는 예, 뭐 다들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 빅텐트는커녕 예, 그 뭐 뭡니까 이게 난민촌도 아니고 예, 완전히 썰렁해진 판이 돼서 뭐 도저히 대선을 치를 수가 없는 형국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위장 탈당 쇼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래도 예, 윤석열이 탈당을 하니까 이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겠습니까? 우리 동훈이. 예, 우리 동훈이 유튜브 하면서 예, 요즘 뭔가 또 어깨뽕을 슬슬 맞기 시작하더니 이제 경선 지고 나서 정신줄이 좀 돌아오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신줄이 돌아올 놈이 아닙니다. 예, 정치 지능이 거의 정치 지능 박야가 수준이에요. 이 정치 세포 자체가 없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판 깔아주니까 예, 잽싸게 받아 물었어요. 예, 조건은 남기고 몸은 나선다. 한동훈 결단 없는 김문수 넘고 거리로 나가겠다. 개헌 반대 윤절연 극우 선긋기 이 세 가지 없이는 못 이긴다. 그런데 할 일은 하겠다. 독자 행보에 이제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문수는 침묵, 중심축은 흔들, 보수 재편에 실말이 될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국민들과 직접 만나겠다라고 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참여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조건을 걸었는데 뭐 윤석열이 탈당을 하긴 했지만 절연을 한 건 아니죠 지금 예, 김문수가. 그런데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예, 위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 가지 과제가 수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고 오늘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동훈이 예. 또 이제 닥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왜 닥짓이 되냐면은 이게 100% 지는 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급해가지고 몸이 달아서 저래요. 이준석이 몸값이 올라가 보이는 거야 지금. 한동훈이 볼 때는 이준석이 몸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김문수가 죽을 쓰고 있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국민의힘 선거운동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또 18일부터 지금 이준석이 계획은 이거예요. 예, 18일 내일 토론회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짜증나는 토론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재명 후보는 전략적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략적 헛발질? 벽창호. 예, 전략적 벽창호 전술로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일 토론회를 하실 때 뭐 김문수가 뭐라고 질문을 하건 이준석이 뭐라고 질문을 하건 다 무시하고 본인 얘기만 해야 됩니다. 본인 얘기만 해야 돼요. 그리고 굳이 뭐 김문수나 이준석을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토론회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재명 후보 하고 싶은 얘기만 하셔야 돼. 얘네들이 뛰어들건 전략적 벽창호 그냥 귀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이재명의 이야기만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토론회를 보실 때 조금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줘야 이준석하고 김문수가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 이준석하고 김문수하고 서로 물어뜯도록 판을 만들어줘야 돼. 예. 시간도 줄 수 있으면 예. 천리만님 동문서답 예. 전략적 동문서답이죠. 일부러 이제 바보인 척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전략적 동문서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김문수와 이준석의 대결 구도로 토론회가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무시를 해야 돼. 전략적 무시 전략이지. 완전히 무시를 해버려라. 그리고 본인 할 얘기만 해라. 다소 시청자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김문수가 싸움박질이 나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이준석은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생각보다는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게는 한 5%에서 많게는 한 8%, 1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김문수만 작사를 내서 15%까지만 가면은,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넘게 되면은 김문수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
이런 포부가 있는 거야 지금. 김문수를 내가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김문수를 잡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김문수 표를 가져와야 이재명 표는 이준석 쪽으로 이동할 표가 없어요. 그리고 준석이 너도 형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내일 토론회 하기 전에 형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준비를 해야 돼. 이재명을 때려가지고 네가 이득이 될 게 없어. 응? 김문수를 때려가지고 이재명 표는 어차피 너한테 안 와. 근데 김문수 표는 너한테 올 가능성이 더 상대적으로 높잖아. 그러니까 김문수를 조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7, 8% 나오던 게 일단 10%를 넘으면 선거 비용을 다 절반을 보전받아요. 이거 크지. 준석이 돈도 없는데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고 15%를 넘으면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토론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준석이가 김문수만 잘 때려잡으면은 준석이는 몇십억을 버는 겁니다. 내일 토론에. 그래서 준석이는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안 돼. 딱 돈만 생각해. 내 15%까지만 가면은 나는 몇십억 번다. 네, 요런 이제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 진짜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동요를 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어차피 김문수가 당선되기 힘든 판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이준석이라도 키워놔야 우리 보수 진영이 살 길을 찾지 않겠냐. 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준석 쪽으로 표가 상당 부분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준석은 완전히 단숨에 보수 진영의 이제 희망으로, 보수 진영의 미래 자산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홍준표는 별소리가 다 나와요. 예,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사이에 주고받는 얘기가 달라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그죠? 뭐 총리설도 있고 총리를 제안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홍준표에게 이재명 후보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 맞아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서로 협력을 해나갈지는 모르겠는데, 홍준표와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후에 뭐 회동을 할 가능성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하와이에서 원거리 지금 나름 정치전을 펼치고 있어요.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 지금 하와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인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은 보수 재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수 재편이 이루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준석하고 홍준표가 치고 나가고 있는 구도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쪽에 뭔가 엄호 사격을 할 가능성까지 있어요. 합리적 보수를 키운다라는 명목하에 국민의힘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홍준표를 키워줄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이는 지금 대선 끝나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본인이 당대표를 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다 나가리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과 홍준표가 주도권을 잡는 보수 재편의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탈당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김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직접 뛰겠다. 거리에 나가가지고 당에서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게 닥치시라는 게 한동훈이 한 가지만 알지. 지금 홍준표하고 이준석이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또 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준석하고 홍준표한테 밀릴까봐.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동훈이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생각을 못해. 당장 막 그 관심 받는 거. 자, 이번 대선은 100전 100패야 100전 100패인 대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김문수가 책임져야 될 선거를 나눠서 지금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한동훈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왜 지금 움직이냐고. 선거 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지. 유튜브 하면서 홍준표처럼 쓴소리나 하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을 재편해야 된다. 그 중심에 한동훈이 나서겠다.
뭐 이런 얘기나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지. 그새를 못 참고 이제 17일 남았는데 이 다진 선거판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럴 거야 한동훈? 아니 이렇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나? 아니 이래갖고 무슨 정치를 한다는 거야? 아니 결국은 야 한동훈도 별거 없네 이거밖에 더 돼요? 김문수가 오롯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쓰도록 놔둬야 되고 지금 그 책임을 본인이 전제 조건도 달았잖아. 세 가지를.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윤석열하고 절연을 해야 된다. 극우 세력하고 선을 그어야 된다. 근데 김문수가 이걸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 난 요즘에 정신을 차린 줄 알았어요. 얘가 이제는 좀 정치물 좀 먹더니 머리가 이제는 좀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긴 뭐가 돌아갑니까 이게. 대가리가 전혀 돌아가는 놈이 아니에요. 당장 이준석, 홍준표가 주목을 받으니까 불안한 거야 또. 이게 불안증이 이게 하지 불안증이 왔어. 또 하지 불안증이 아주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며칠이나 됐다고 이걸 못 참나. 그런 머리로 무슨 정치를 합니까? 지금 보세요. 도훈이 빼고는 한덕수, 선대위 불참에 이어 김문수 찬조 연설도 안 하겠다. 방송 찬조 연설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덕수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응? 지금 나가봐야 똥바가지 뒤집어 쓰는 것밖에 더 합니까? 안 나간다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둘이 이렇게 포옹하고 이게 생쇼였던 거예요. 생쇼를 한 거야. 내가 미쳤냐 거기 나가게? 다 늙어가지고? 김문수 너 혼자 뒤집었어 임마. 근데 왜 한동훈이는 왜 나오냐 이거야. 나는 이게 진짜 자 지금 아주 김문수가 안달이 났어요 지금. 홍준표 가만히 앉아서 몸값 올리고 있잖아. 김문수 손편지를 국민의힘에서 홍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김문수 손편지를 전달한대요. 그래서 하와이에 특사단을 보낸답니다. 뭐 정상회담 합니까? 물론 홍준표가 탈당을 하긴 했지만은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정상회담이에요? 비정상회담 하는구나. 비정상회담. 그리고 저 휴대폰 문자로 보내면 되지. 무슨 쌍팔년도예요? 러브레터 보내? 둘이 사겨? 무슨 손편지를 이 국민들이 웃어.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손편지 쓰면 더 진정성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그 특사를 보내지. 너도 가라 하와이입니까? 같이 와라. 아니 김문수가 직접 가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무슨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몇 명 보내는 모양인데 그 정도 보내가지고 지금 홍준표가 설득이 되겠어? 지금 홍준표는 가슴이 지금 설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측에서 홍준표에게 총리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했건 안 했건 내가 하와이 가가지고 윤석열하고 김문수는 안 때려 그래도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을 마구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내가 무슨 총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홍준표 총리를 이재명 쪽에서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홍준표 그것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 자기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 근데 한국에서 그런 보도가 나와. 그러면 일단 난가? 이번엔 난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사람이? 아니 저도 진짜 만약에 언론에서 최한욱 총리설 이재명 최한욱에게 총리 제안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만약에 나왔다 칩시다. 나왔어요. 전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이재명 후보가. 그러더라도 언론에서 저런 얘기가 괜히 나왔을까? 진짜 여러 명 중에 내 이름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설레지. 근데 홍준표는 그럴듯하잖아 지금 얘기가. 이재명 후보가 합리적 보수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그다음 김상욱이랑 껴안어. 그 다음날 되니까 김용남이 들어가 입당을 해. 여기저기서 지금 너도 나도 이재명하고 손을 잡아. 권오울도 나와. 근데 내가 총리래. 그러면은 난가? 이 생각이 안 듭니까? 당연히 들지.
아, 실제건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국민 통합이 어떻고 저떻고 막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 지금. 그런가? 그러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막걸리 한번 만나자, 막걸리 회동하자, 막걸리 한잔 하자, 이 얘기도 했고, 좌우 통합 정부에 대해서 본인도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좌우 통합 정부? 좌우 통합 정부? 그다음에 막 DJP 연합 이런 얘기 나오잖아. 내가 김종필인가? 아니, 홍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김민석 수석이나 뭐 이재명, 특히 김민석 수석이 그 얘기하는데 제2의 이제 DJP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통합정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럼 DJP인데 그 JP 난가? J 준표 JP잖아. JP. 여러분, 종필도 JP지만 준표도 JP잖아요. 준표 JP. DJP 연합 난가? 근데 그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김문수가 무슨 특사랍시고 손편지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홍준표가 네 김문수 지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혹시나 총리가 될지도 모르잖아. 아니, 혹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홍준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홍준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내가 대선 6월 3일까지 하와이에 앉아가지고 국민의힘 욕만 하고 있으면은 내가 JP? 난가?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지. 이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홍준표를 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동훈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야 지금 다. 한덕수, 홍준표 지금 다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그 얘네들은 몸이 달잖아. 근데 왜 너는 동훈이 너는 그새를 못 참고 네가 그렇게 설레발을 치고 밀당 몰라? 밀당? 정치의 기본 아니야 밀당. 근데 네가 뭐 무슨 특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김문수가 손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손편지는커녕 문자라도 하나 너한테 보냈어?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왜 네가 스스로 나가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수용은 안 했지만 3가지 요구 조건은 전달을 안 했지만 제가 가서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를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우리 동훈이 보고 있으면. 자, 이재명 후보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윤석열 탈당 결국 정치 전술이다. 90일쯤 전에 예상했다. 2월달에 이재명 후보가 SNS에 100일 안에 윤석열을 버릴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이 이제 딱 실현이 됐죠. 이게 정치인은 뛰어난 정치인은 예언가가 되는 거예요. 전국을 무슨 뭐 점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국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90일 전쯤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100일 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딱 90일쯤 90일 정도 돼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이 탈당을 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미리 했던 이유는 진심에 의한 게 아니라 결국 정치 전술상 그런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마도 조만간에 국민의힘이 국민한테 큰절하면서 정신 차리겠다, 잘하겠다라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배신하고 국민 주권에 어긋나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꼭 국민에게 큰절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정질서 파괴하는 군사 구테타를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석고대지 하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넘어가려 하는 것은 정말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했어야죠. 나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국민의힘의 승리를 바라면서 잠시 나가 있겠다, 응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탈당하는지 결국 정치 전술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시기 부탁드린다. 결국은 뭐 쇼다 이거죠. 다 쇼입니다. 이 쇼에 우리 그죠? 조바심이 난 동훈이만 또 바보 된 거죠. 언제쯤 너는 진짜 사랑구실하고 살래? 우리 동훈이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진짜. 저는 간절하게 요즘 유튜브 하면서 많이 그래도 좀 나아지는 줄 알았더니
이놈은 진짜 답이 없어요. 이런 놈을 제가 키워야 되는지 밀어야 되는지. 근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동훈이를 밀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훈이가 30년 동안 야당 대표를 해야 민주정부 30년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답답해도 동훈이 우리가 끝까지 밀어줍시다.